자, 그래서 새로운 풀이로 풉니다. 뭐라고 식을 바꿔야 돼? 시작! x-y-1 플러스 m에 x 플러스 y-3은 0을 지나고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셔야 돼요. 자, 이제 x 자리에 1, y 자리에 0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몇이 나옵니까? 얘는 마이너스 2m은 0이다. 결국 m은 몇이다? 0이다. 그래서 구해놓은 m자리에 0을 대입해. 이 녀석이 0이 돼. 그럼 살아남은 식은 뭐만 남아? x-y-1만 살아남죠? 는 0이다 라는 이 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요 식과 요 식은 사실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죠? 네. 요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뭔 차이가 있어? 중학생들은 개념이 약하니까 풀이가 좀 더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개념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한 번 익혀두면 풀이가 훨씬 빨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개념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좌표 평면상에서의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과 관련된 문제 유형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의 베이스부터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에 여백이 좀 있죠? 여백에 막 그림도 그리고 그럴 거야. 글씨 좀 작게 쓰셔야 돼요. 자, 좌표 평면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제목을 좀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배웠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뭐뭐뭐 있었어. 위에서부터 불러봐. 시작! 평행, 일치, 수직, 한점. 다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뭐라고? 시작! 평행, 일치, 수직, 한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이는 서로 달라야 돼. 일치하는 거 없습니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는요,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우선은요, 셋 다 평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셋 다 평행이라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뭐야? 둘만 평행.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요, 한 점 만나.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요, 각자 놀아. 자, 선생님이 이거 외우기 쉬우라고 지금 네 글자씩 맞춰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외우셔야 되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필기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필기 되셨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제목 읽고 그림 보면서 얘 읽으면서 리듬감 있게 암기하도록 할게요.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할 거. 안 읽는 사람 있으면 다시 읽을 거야. 시작! 서로 다른, 시작! 좌표 평면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각자 놀아. 한 번 더. 좌표 평면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각자 놀아.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를, 셋 다 평행한 경우를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좌표 평면을, 얘 지금 몇 개로 분할하고 있어? 4개로 분할할 때. 자, 얘는 좌표 평면을 몇 개로 분할하고 있어요? 6개로 분할할 때. 얘는 좌표 평면을 몇 개로 분할하고 있습니까? 6개로 분할할 때. 얘는 좌표 평면을 몇 개로 분할하고 있어요? 7개로
분할할 때라고요. 똑같은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평면 좌표를 몇 개로 평면을 몇 개로 분할했냐라는 거에 따라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만약에 야 좌표 평면을 3개의 직선이 4개로 분할했어 이러면 뭐밖에 없다고? 얘밖에 없는 거야. 알겠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로 분할했다. 알겠죠?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보자. 자, 이 녀석을 베이스로 했을 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이에요. 그림 한번 볼까? 이 중에 삼각형 이루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 무슨 경우가 삼각형을 이룬다? 각자 노라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 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이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은 셋, 다, 평, 행, 둘, 만, 평, 행, 한, 점, 만, 나 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아래쪽에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이루지 않은 조건은 3개가 있다. 자, 한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갈게요. 시작!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문제를 봤더니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3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m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라는 세 개의 직선을 주고 얘가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랬어? 시작! 셋 다 평행, 둘만 평행, 한 점 만나예요. 이거를 모두 다 따져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셋 다 평행하냐? 이런 경우가 있냐? 볼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꼴 보니까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구하는 개념 뭐야? 시작! 셋 다 평행일 때는 시작!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고 C-분의 C와는 같지 않다. 기억나시죠? 그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어머 선생님 우선 얘 두 개를 보면 얘하고 얘 둘 다 확정인데 얘만 m이 들어가 있어서 미확정이지. 자 우선 요식 두 개를 봤다. 몇 분의 몇? 시작. 몇 분의 몇? 자 식에 이름 붙일게요. 1식, 2식, 3식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게요. 자 1식과 2식을 비교할 거야. 몇 분의 몇이야? 시작. 3분의 2는 몇이야? 1분의 2는 몇이야?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있지. 얘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얘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면 얘는 평행하다라고 1과 2의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기울기가 같지 않아? 얘가 기울기가 같다, y절편이 같다 이런 의미인데 기울기도 다르고 y절편도 다르다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절대로 셋 다 평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불가능입니다. 이런 셋 다 평행 상황은 불가능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확정된 것 자체가 평행이 아니므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뭘 본다? 둘만 평행을 보도록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얘네 둘은 평행에 평행하지 않아. 평행하지 않아. 그러면 둘만 평행하려면 1번과 3번이 평행하거나 혹은 2번과 3번이 평행해야지만 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는 1번과 3번이 평행하거나 혹은 2번과 3번이 평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1, 3번 평행식 한번 세워보자. 평행할 땐 뭐라고 세워야 돼? 불러 시작! 몇 분의 몇? n분의 2는 2분의 1은 4분의 마이너스 4 쓰고 평행하려면 이렇게 y절편만 다르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5와. 자, 2번과 3번이 평행식 불러볼까? 시작. n분의 3은 2분의 1은 4분의 마이너스 8과 요 맨 마지막에 있는 y절편만 같지 않으면 평행이죠? 자, 그래서 풀어봅니다. 자, 우선 얘 같지 않은 거 맞아? 맞지? 얘 같지 않은 거 맞습니까? 맞지? 그러면 등식만 성립하면 되네. m이 몇이 되면 돼요? 등식 성립하려면 m은 4. 그죠? 네. 혹은 등식 성립하려면 m은 몇이 되면 됩니까? 풀어?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m이 4거나 m이 6이면 예, 둘만 평행이 돼서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예, 한 점에서 만나 되겠어요. 자,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확정이잖아.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교점 구하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인데 요 2, 3번 식을 연립해서 풉니다. 두 식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므로 플러스 4는 0 나오네요. x의 값은 4가 나옵니다. 자, x의 값이 4일 때 y의 값은 몇 나오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됐나요? 즉, 와, 직선 두 개의 교점이 4, 마이너스 4야. 그런데 나머지 m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요 녀석 역시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4, 마이너스 4를 지나야겠지. 맞아요. 그러므로 m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라는 이 직선이 4, 마이너스 4를 지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만족시키려면. 그래서 x 자리에 4 대입하고요. y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합니다. m 몇이 나옵니까? 1이 나와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 삼각형 만들지 않도록 하는 m의 값의 합을 구해봐 라고 하면 답은 몇 나오겠어? 답은 11. 4하고 6하고 1하고 더해서 답은 11 나오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문제 읽어보고 문제 속에 보이는 개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문제를 보니까 무슨 개념이 보여? 문제 속에 보이는 개념은 힌트가 있지. 밑에 k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데 뭐 배울 때 배웠지? k의 값에 관계없이? 기억이 안 나? x의 값에 관계없이. 힌트. 항등식이야, 항등식. 자, 항등식 뭐라고 가르쳤어요? 모든 x값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의 x값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표현 나오면 전부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 항등식이라고 가르쳤지.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 k의 값에 관계없이 그 등식이 어떤 일정한 점을 지난다. 이렇게 k의 값에 관계없이가 나왔어요. 자, 그러므로 얘는요. k에 관한 항등식 문제 되겠습니다. 자, k에 관한 항등식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 k를 죽인다. 그쵸? x에 관한 항등식은 x를 죽이듯이 k를 죽인다예요. 자, 죽이는 스킬에 관해 얘기했었지. 죽일 때는 어떻게 죽여야 돼요? 몰아놓고 죽인다. 적어놓으세요.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뭐를 할 거냐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 있죠? 자, 이 식을 지금부터 K에 관해서 몰아넣을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K에 관에 몰아넣고 죽이려니까 K가 막 집집마다 들어가 있지? 들어가 있으면 못 죽여. 그래서 집 밖으로 우선 다 빼낼 겁니다. 어떻게? kx-2x 플러스 2yk-3y 플러스 4k-3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몰아넣고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될 k가 딱 한 번만 나와야겠죠. 자, k로 묶어버립니다. 자, k로 묶어버리면 얘는 x 플러스 2y 플러스 4 그리고 남은 식 부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이야 라는 요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래? 이 식이요 항상 일정한 점을 취한대. 그런데 요 식 한번 찬찬히 봐봐. 되게 낯익지 않아? 이 식의 구조 마치 모처럼 생겼다. 자, 대수식에서 기아의 향기를 느껴야 됩니다 라고 했지? 어떤 기아의 향기가 느껴져? 이런 식 본 적 있어 없어? 있지. 바로 뭐예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식하고 구조가 똑같이. 맞아? 그러므로 우리는 와우, 이 직선은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날 거야. 그게 바로 항상 지나는 일정한 점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정한 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혹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K를 죽여버려야 돼. K를 죽이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 그리고 남은 식 뭐가 돼야 돼? 0. 맞아?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해서 XY 가면 그게 항상 지나는 일정한 점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2x 플러스 4y 플러스 8은 0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이므로 두 식을 더해버리면 y 플러스 5는 0이 돼서 y의 값은 마이너스 5 나오겠습니다. 자, y가 마이너스 5일 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5 이렇게 대입했을 때 x는 몇 나오겠습니까? 6이 나오지. 자, 그러므로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 6 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y는 몇 x? 기울기가 2니까 2x 이렇게 우선 적어놓고 x제곱에 6 들어갔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5가 들어가려면 뒤에 뭐가 와야 될까?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엄청 중요한 개념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불러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시작!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개념은 뭐냐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봐. 점이 있어, 직선이 있어. 거리를 재야겠어. 이래서 자로 이 거리 재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항상 우리가 점과 직선이 있을 때 재야 되는 거리는 이 점에서 무엇을 내린다?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바로 이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이 x1, y1이라 주어져 있고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게 중요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땐 식을 항상 표준형이 아닌 무조건 100% 일반형으로만 적어 놓았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거리란 어떻게?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것이 바로 거리, 디스턴스죠. D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적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렇습니다. 루트 하시고요. 일반형의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보면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분모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분자에는 절대값을 붙이고 요 식을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x자리에는 x1, y자리에는 y1을 대입하셔야 돼요. 즉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것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공식이에요. 자, 그리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1페이지에 보면 방금 전에 유도된 공식인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는 공식에 증명과정이 유도과정이 나와 있어요. 옛날엔 선생님이 얘를 되게 힘들게 길지? 얘를 막 칠판에 쫙쫙 적어주면서 가르쳤는데 너무 길어서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씨 이거를 가르치느니 공식을 한 번 더 암기시키는 게 점수에는 훨씬 유리하구나 이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 공식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공부하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 얘를 잘 외우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얘 3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갈 겁니다. 외워보도록 하자. 시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한 번 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학생들이 되게 못 외우는 공식인 건 맞는데 얘 못 외우면 지금도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제목이 뭘 것 같아? 그림을 보니까 어떤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자, 선생님 그럼 평행할 때는 거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서로 수선에 발을 내린 요 녀석이 바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 아무 점이나 시 임의의 한 점을요. 내 맘대로 그냥 막 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내 맘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직선 위에 되게 점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점을 이렇게 잡아낸 거야. 나 이 점을 잡을 거야 라고 잡았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바로 내가 임의로 정한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D만 구하면 요것이 바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적습니다. 이렇게 임의대로 내 맘대로 한 점을 정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불러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일명 점직거 공식 불러볼까요? 시작!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임의로 정한 이 한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얘기해볼까? 시작! x1, y1이 되고 바로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불러볼까? 시작!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푸는 사람은 30초면 풀고 못 푸는 사람은 3분이 걸려도 못 풀어요. 푸십시오. 30초 드릴게요. 만수 눌러갔대요.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답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쇼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사실 엄밀히 말해서 두 직선이 확정이 돼야 돼. 막 직선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두 직선이 확정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두 직선이 확정이 됐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식 자체가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식은 확정된 식. 그리고 x, y 이외의 다른 문자 a, b, c, m, n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얘는 확정이 아닌 미확정된 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식을 봐봐. 확정이야, 미확정이야? 미확정이야. 누구 때문에? m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m을 무조건 구해야 돼? 못 구해야 돼? 구해야 돼요. m을 구해야지만 대입해서 이제 식에 넣어서 공식에 넣어서 답을 낼 수 있어. 아씨, 이거 어떻게 구하지? 막 고민했어. 자, 보세요. m은 미지수 1개지. 미지수 1개를 구하려면 조건은 몇 개가 필요해요? 조건은 몇 개가 필요해요? 미지수 하나 구하려면 조건 몇 개가 필요해? 1개지. 보통 미지수 하나, 조건 하나, 미지수 2개, 조건 2개, 미지수 3개면 조건 3개. 이런 식이야. 미지수와 조건의 개수가 같아. 얘 조건 1개 필요해. 그 1개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조건이에요. 미지수 하나, 조건 하나. n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럼 보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평행하다라는 말 나오면 선생님이 식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 그 식을 세워보는 거야. 불러. 자, 뭐야? 시작. 1분의 m은 1-m분의 -2는 얘네들은 평행하면 같지만 y절편은 같으면 안 되죠? 모는 같으면 안 된다. 절대로 2-m분의 m 플러스 3은 절대로 같으면 안 돼. 바로 뭐예요? a-분의 a는 b-분의 b와 같고 c-분의 c와는 같지 않다라는 바로 방금 전에 앞에서 배웠던 예를 쓰는 거야.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 나오면 항상 얘를 떠올리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 풉니다. 나 분수 싫어. 양변에 몇을 곱한다? 1-m을 곱해버려요. 곱해서 올라가면 n-m의 제곱은 -2다 라고 나오네요. 우린 이런 식을 m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까?
2차 방정식 정리합니다. m의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결국 m은 2가 되거나 혹은 m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근데 둘 중에 얘도 만족해야지 평행이지. 우선 m 자리에 2 한번 대입해 보세요. 2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씨 분모가 막 0이 되네. 오 이거 안 되는구나. 자 m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두 식은 같아 안 같아? 마이너스 1 대입해 버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는